모레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대통령실 설명은 추석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설명은 이런데 다들 이제 의대 증원 둘러싼 당정 갈등 때문에 이제 밥 먹는 것도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실이 상당히 옹졸한 것 같아요. 옹졸하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의료 대란 문제 관련,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그래도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정부 일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예정됐던 만찬을 연기한 건 기분 나쁘다. 너랑 할 얘기 없어. 짱나. 너한테 밥 주기 싫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데자뷰가 있냐면 지난번에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측근인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례대표 20번 때 하자 다음 날 주기환 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고 민생특보를 맡겼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수사관 출신이 무슨 민생특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요. 기분 나쁘다. 때려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좀 안일한 인식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에 뭐 408개 응급실 중에 3군데 빼고는 다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또 60대와 80대 또 어르신들께서 또 세상을 등지게 되고 또 가까운 예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하신 분도 22군데 뺑뺑이를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대체 대통령실은 왜 모르고 저희만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인식을 좀 바꿔야 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좀 중지하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여당 대표로서 또 대선 주자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성과 일치가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좀 보면 지금까지 정치하시는 걸 보면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좀 공개하는 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아, 공개하는 게 습관이다. 네, 뭐든지 공개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의 모든 결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비대위원장 할 때도 사퇴하라고 폭로하고 또 전당대회 때도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하고 전당대회 때 또 나경원 후보 관련해 가지고 공소치하라고 폭로하고 또 전당대회 중에 대통령 사과 필요 없다 폭로하고 이제는 여야 대표도 생중계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박단 비대위원장 만난 것도 또 공개하지 않기로 해놓고 또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실의 중재안도 또 전달에 또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개가 계속 이게 이어지니까 아 이분이 조금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옆에서 비춰지는데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밥 먹기로 한 것도 취소한 것이 그 연장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고 예민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개된 장소에서 옆에서 누가 듣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정치를 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고쳐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만 하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는 네. 이쪽에서 공개한 건 아닌 걸로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만 네.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의사들도 저는 좀 의견 일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이 따로 또 전문의들 따로 이러니까 도대체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지만 정부 쪽에서도 같은 카드를 들고 뭐를 양보할지 조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사분들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재안을 빨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대란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서 좀 의료 대란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앞서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스타일상 정면 돌파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윤한 갈등은 상수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싫어한다라는 게 기본값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목소리 높여서 이거 합시다 라고 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 이런 성격이야 라는 거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길게 봐서 대통령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겠지만 의료 대란이라는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뭐 스타쉽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지도자상이냐 지금 문제하는 방식을 보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본인이 계속 큰 소리로 해봐야 어차피 해결 안 됩니다. 물밑으로 가서 대통령한테 사정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당장 안 입고 겠지만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할 능력이 그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정면 돌파하면 어차피 이거는 국정에 관한 문제다. 당은 당과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네. 윤 대통령이 물론 잘못한 거지만 그것도 상수예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상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뭐 변화가 좀 암울합니다. 이게 기미가 안 보여서. 근데 지금 사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 중재안을 제안했다, 거절했다 이런 이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보면 제3자 특검법으로 내몰리니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 냈어야 한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 총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다시 나왔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단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싫어요. 대통령실은. 그게 명확한 거죠.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가 돼서라도 사실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한 게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서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국민적 눈높이와 아주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뭐 간언도 할 수 있고 압박도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번처럼 안 들으면 끝이거든요. 정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문제 관련돼서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일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당은 당 일이나 신경 쓰세요. 이거는 뭐 입법사항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자니 대통령기가 갈수록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친한 검사 후배의 이미지가 부각돼서 본인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 있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선택한 길은 그냥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화를 하고 부러지더라. 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게 정치를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들 캠프의 참모들 말을 들어보면 저희 후보를 다 당대표 나가세요라고 하셨던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윤상현 후보 측만 빼놓고는 나머지 후보 측하고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한동훈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고 또 원희룡이나 나경원 캠프도 처음에는 대표 나가지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원희룡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에서 좀 갈등 문제가 생기는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면 또 당대표가 허수아비라는 비난을 받게 돼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당에서는 차라리 원희룡이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왜? 원희룡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과 순장조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한 번 싫으면 다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제가 대통령이어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모든 게 좀 못마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20년 직이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 뭐 형제간에도 틀어지면 더 오히려 골이 깊어지는 것이 가까운 사이가 기대가 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모든 것을 좀 쉽게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사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총선 때도요 불출마를 먼저 했잖아요. 그게 지금도 발목 잡고 있어요. 전당대회도 원외 당대표 얘기 막 나오죠. 그다음에 전당대회 중간에도 뭔가 조율도 안 됐으면서 본인 혼자 폼생폼사로 삼자주권 특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까지도 해결 못하고 지금 자기 발목을 잡고 있고 생중계도 여야 대표 생중계도 본인이 또 멋있게 또 얘기를 했는데 당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의원도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되니까 또 지금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재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본인이 여당의 대표면 당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지적받고 또 국민들이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제 위험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1,500명이 넘는 어쨌든 증언은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회하라? 다음에 이제 그 내년 것도 처리하라 하면은 여기 대통령이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은 의사 여기에 입장을 좀 일치시켜 놓고 또 물밑으로 대통령도 어디까지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를 좀 해놓고 나서 90% 정도는 뭐가 조율이 된 다음에 제가 중재했다고 하면 또 혹시나 자기가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누가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면 돌파 스타일이에요. 근데 비슷한 분이 더 세게 정면 돌파하는 분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슷해요.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몇 가지 이제 습관은 다른 게 있겠지만 스타일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정면 돌파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도부랑 할 때도 친한계 분들과 미리 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 또는 뜻이 다르다는 것은 반대일 수도 있고 사실은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과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가까운 측근들과 따로 티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를 가니까 사실은 지도부에서 설득하기가 더 어렵죠. 저는 이게 스타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저는 좋은 스타일이 아니다.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동훈 지도부 최고위 하는 것을 이제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쫙 보면 거의 친한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중진이 있고 초선이 있고 원외가 있는데 중진들이 어쨌든 간에 당의 어떤 리더십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전혀 안 보이고 또 원외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지도부를 보는 친윤계의 중진들이나 중진들이 봤을 때는 저 뭐 하는 거야? 좀 힘이 좀 생기겠어? 좀 그런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을 하면서도 또 대통령을 국정 운영이 국민의 투표에 전혀 안 맞는 대통령을 잘 견인, 설득해서 가야 된다라고 숙제를 던져줬는데 그러려면 정치력이 한 98 정도 되는 제 기억으로는 역대 김대중 전 대통령 빼고는 안 돼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은 2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게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지적을 하셨는데 물러서지 않고 있거든요. 뭐 오늘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 소집해서 이 문제 논의한다고 하고 어제 사실 SNS의 뉘앙스도 약간 들이받는 분위기였어요. 대한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는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던지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대안을 내놔라. 안을 갖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인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한동훈 대표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거를 돌려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예전에 기재부 차관일 때부터 많이 봤었는데 지금의 의대 증원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 방식을 선호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는 오랜 관료적 DNA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식으로 하는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 스타일에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좀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공직자들이요. 크게 어떤 혼란에 빠지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가는 이 한도 바운더리 안에서 조금의 여지를 갖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공직자들은 돌발 사항, 뭐 특이 변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성정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잘못됐다. 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서려면 결론적으로 본인이 획기적인,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수긍이 돼서 끄덕끄덕이 되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 아무런 답이 없어요. 공허하잖아요. 뭐 열심히 하자,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것도 지금 획기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단순 무식형이다. 여기서 이제 상수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예 인식하고, 대통령실 참모도 마찬가지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이미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요. 용산에 대해서는 기대를 저버린 것 같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이른바 보수 언론도 기대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방식은 너무 과격하고 오히려 성과는, 본인의 이미지는 있겠지만 성과는 안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실도 그젠가요, 어젠가요, 뭐 수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응급실 문제에 관해서 뭐 관리가 되는 상황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관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건 응급실 세 곳이 일부 시간에 제한을 둬서 운영을 못했지만, 그게 이제 9월 1일 날 되면 일반회를 뽑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이 문을 닫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각 119 구급대원들이 좀 20몇 군데씩 전화하고 환자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문은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는데 환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치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은 열었지만 실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실의 수석급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여기서 문을 열었기 때문이란 말은 생략돼 있지만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사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분들을 여기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다음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분을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입원을 시켜야 해요. 그러면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입원 시켜가지고 응급실 의사가 그 입원실 가서 또 돌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속 조치가 되지 않는 게 현장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급실이 문이 열려있다, 전화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대통령은 아마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 450명 정도를 증원하려다가 의사들 반발이 거세서 못했어요. 또 코로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의사들의 반발이 크면 이 코로나나 상황에서 안 좋으니까 못했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거 꼭 해결하고 가겠어,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 무식한 매년 2,000명 증원 방식을 채택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응급실부터 가장 무너졌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안정화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까? 본인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의사들을 풍족하게 만들었다. 의사 숫자가 요런 게 남겠지만 뒤에 주석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수백 명이 의료 대란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게 남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 목숨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의 방식에서는 상당히도 아니고 이건 너무 위험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차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표현을 잘 썼거든요. 네. 제가 추정컨대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할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할 때 아마 정권이랑 그렇게 각을 세우는 건 좋지 않아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충고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본인 뜻대로 했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오라라고 밀고 갑니다. 근데 알아둬야 할 게 그게 소신이 아니고, 소신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철학적인 반성도 해서 그거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소신인데, 대통령은 이제 너무 단순 무식하게 그냥 딱 깊이 고민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요. 요건 그냥 불도저예요. 소신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듣지도 않아요. 예. 제 말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예. 기훈님이 이제 국민에게 아무도 안중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 의사도 그렇고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지금 댓글로 올려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는 좀 본질이 의대생을 늘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의대생을 증원해서 우리 필수 의료 지금 의료 뭐 오픈런하고 지금 지방의 의료 문제 지금 산적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의대 증원이었는데 지금 본질이 완전히 뭔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약간 기싸움을 하는 국면이 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오늘도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 재확인했거든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뭐 나경원 의원, 뭐 의원식 국회의장 이거 지금 대란 직전이다. 이거 대란 수준이다. 수준까지 왔다. 우리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야 막론할 것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업무에 복귀하면서 일성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대표에게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로 저는 읽혔는데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하자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야당도 그간 의대 증원 문제에서 아주 적극적인 의대 증원 해법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응급실 대란부터 해서 실질적인 피해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 전공의가 빠진 다음에 전문의들이 다 보면서 이미 번아웃, 넉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 때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거의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합리적인 방안 또 여기에는 의사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완강하면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돼요. 여야가 법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여당도 동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되거든요. 의대 증원 문제를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대통령이 뭐 전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이제 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대신 증원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한다. 이게 큰 골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실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의사들도 그러니까 2,000명이나 숫자의 산출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지만 어쨌든 근거를 제대로 되지 못했고 어떤 논문 3개, 발표 3개를 말했지만 그 논문을 쓴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전공의들이 7가지 조건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가 쭉 보니까 어쨌든 결국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산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산출하자는 건데 그리고 전에는 전면 백지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왜? 2025학년도는 정해졌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갑자기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좀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 의료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돼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숫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조금 손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도 지금 현재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만약에 이게 꼭 연휴 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병원 쉬고 있을 때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아프거든요, 자주. 그러면 그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당이 무슨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빨리 중재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쨌든 정해진 2025년은 어쩔 수가 없고 2026년이라도 좀 백지화 시켜가지고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거는 무슨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게 또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추석 전에
이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공식 의제 조율 중이고 공식 의제로 뭐 논의된 바는 없지만 의료 공백 사태도 이제 의제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고 신임 지도부 만나서 좀 얘기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는 수순이 아니었겠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의제 조율이 어떻게 될까? 실제 만남이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오전에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의제 어떤 것들을 얘기할지는 정해졌지만 사실은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주고받고 할 게 아니면 미리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진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최상병 특허법 관련해서 진척이 없다고 하던데 일단 뭐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의대 증원 문제 해결 관련돼서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어떤 세소한 단위라도 구성을 해서 의사들도 참여해서 이걸 정말 전향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정원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본 그런 합의점이라도 좀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좀 얘기는 진척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안 좋아하죠. 여야가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 편이 아니고 이재명 편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미 뭐 대통령은 최근엔 모르겠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측근들에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을 원색적인 용어로 표출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것도 상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야 대표 만남에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 한동훈 대표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번 접어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사실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협의를 만약에 했는데 기껏 협의를 뭐 조율을 한내 삿바싸움 하다가 조율을 했는데 나름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 발자국씩 물러서가지고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검토세 조금 수정해가지고 받아주고 뭐 저쪽 같은 경우 민생회복 지원금 조금 대상 조절해가지고 했고 해병대는 뭐 어제까지 뭐 설득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에 가서도 설득도 안 되고 대통령한테 허가도 못 받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하고의 만남은 저희 민주당으로서 사실 손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가 만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한동훈 대표가 좀 심각한 상황을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 문제에서 제가 이제 정략적인 판단을 하긴 좀 그런데 정략적으로 한다면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마치 한동훈 대표에게 글러브를 끼워주면서 자 파이팅 힘차게 싸워봐 하고 보낸 거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글러브 쥐어주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면 뭐 EJ가 될 수도 있고 정략적으로도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박선태 실장님께서 또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어쨌든 좀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쩌빨리 좀 해결되는 국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결 국면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